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2023년 2월 11일 현재 전국 경매 사건은요 12,170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확인한 바와 같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임차인의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원은 서울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종류는 주거용 건물 중에서 가장 확인하기 좋은 다가구 원룸을 보겠습니다. 서울 기준 전체 다가구 원룸주택은 16건 진행 중이고 첫 번째 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다가구 원룸입니다. 1차가 2월 14일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확인하니까 이렇게 8명의 사람이 전체 보증금이 4억 2천, 월세를 50만원 주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 개별적 순위 내용을 보니까 주거용 건물 B015 지하 015호를 임차했고 2층 방한칸 201호, 1층 방한칸 101호, 1층 방한칸 B02호, 지층 방한칸 B02호 지하네요. 그죠? 주거용 일부를 2층 방한칸 202호, 302호, 301호, 102호가 있습니다. 이 전부 겹쳐지는 호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별적 권리관계를 파악해야 될 것 같고, 그 내부적 순위를 보니까 2020년 6월 30일 이자는 다음 날인 2020년 6월 31일 날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당 요구도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을 하지 않으면 이자는 원칙적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자가 대항력이 소멸 기준권리, 즉 나보다 앞서는 권리가 없다면 이 사람은 계속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데, 소멸 기준권리가 18년 7월 5일날 이 기준이다 보니 이 사람은 돈도 못 받고 그냥 집에 가야 되는 이런 사람으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2층 방한칸을 점유하는 이자는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전입을 한 다음 날이니까 30일 날 0시에 대항력을 취득한 것이고, 확정일자를 11월 5일날 받았답니다. 보다 앞서지만 대항력을 갖춘 다음 날 0시 30일이 이자의 순위가 되는 것이죠. 계속 보시면 2020년 1월 20일자 전입을 하고 2020년 1월 20일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대항력 요건은 다음 날 21일 날 0시고, 확정일자 순위도 확정일자를 1월 20일 받았지만 내 순위는 이 날짜 지정되는 겁니다. 2020년 2월 14일 날 전입을 마쳤으니까 15일 날 0시에 우리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이고, 확정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는 했네요. 그죠? 이자의 순위는 별도로 없는 것입니다. 2018년 1월 19일 날 전입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0시 20일 날 대항력 취득, 10월 19일 같은 날 했다 하더라도 순위는 이 날짜 기준되는 것이고, 전입을 2020년 9월 20일 날 마쳤습니다. 9월 30일 되겠죠. 대항력 취득, 확정일자를 보다 빠르게 받았다 하더라도 내 순위는 이 날짜 지정되는 것이고, 2019년 7월 15일 날 전입을 마쳤고 7월 16일 날 대항력 취득합니다. 확정일자를 보다 빠르게 받은 7월 8일 날 받았지만 내 순위는 이 날짜 되는 겁니다. 2020년 7월 13일 날 전입을 했습니다. 14일 날 내 대항력이 있는 것이고, 확정일자는 2020년 7월 3일 날 보다 빠르지만 이 날짜 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것이죠. 따라서 내부적 관계에서 우선 변제권을 확인하니까 가장 빠른 사람이 2018년 10월 19일 날 전입한 자이고, 이자는 10월 20일 날 비로소 이 내부적 관계에서 임차인들 간의 1순위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보니까 2019년도 보입니다. 2019년 7월 15일 그러면 7월 16일 날에 내 순위가 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빠른 사람이 2020년 7월 13일 2020년 7월 14일이 내 순위가 되는 것이고 보다 앞서는 자 다음에 내 3순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순위가 2020년 2월 14일자 2월 15일 되겠습니다. 15일 되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니까 우선 변제권은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20일 보입니다. 21일이 되겠죠. 그죠? 이 자가 네 번째 배당 순위에 지정되는 자이고 그 다음 전입한 사람이 2020년 6월 30일인데 그 다음날 영시인 7월 1일이 대항력 취득을 한 날인데 확정일자가 없습니다. 배당 요구 또한 안 했기 때문에 배당받지 못하죠. 배당되지 않습니다. 우선 변제권도 없고 배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2020년 9월 29일 전입을 마치고 확정일자는 더 빨리 받았다 하지만 9월 30일 날 이자의 순위가 지정되는 것이고 5순위가 됩니다. 그 다음이 2021년 11월 29일입니다. 11월 30일이 대항력을 갖춘 날이 되는 것이고 이자의 순위는 확정일자를 갖춘 날짜가 2021년 11월 5일이지만 대항력을 갖춘 다음날 기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대항력 취득 날짜에 11월 30일 날 순위가 지정되죠. 6순위가 되는 겁니다. 총 8명의 임차인 중에서 2사람은 배당을 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이자들이 소액 임차인 여부를 봐야 되겠죠.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의 순위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이 주택의 낙찰 가액, 거기서 실제 배당할 금액 보다 우선되는 경매 비용 등을 뺀 실제 배당할 금액을 배당하게 될 것인데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 그 가격의 2분의 1 배당금액 2분의 1은 최우선 변제가 됩니다. 요건이 있습니다. 담보물건을 봐야 되겠죠. 담보물건 이 건물 등기부를 보니까 근저당권이 2018년 7월 올라 있습니다. 담보물건입니다. 이자보다 빠르다면 내 대항력 유지됩니다. 그리고 이자보다 빠르다면 내 순위가 더 앞서겠죠. 이자보다 느리다면 대항력은 없는 겁니다. 경매에서 공매에서. 건물의 근저당권 날짜를 보니까 2018년 7월 5일입니다. 임차인이 보다 빠르지 못합니다. 모든 임차인이 근저당에 뒤지는 순위를 가지고 있죠. 압류가 있습니다. 주택 임차권도 있습니다. 또 주택 임차권 보입니다. 경매 신청이 있습니다. 압류 있고 또 압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최우선 변제권의 요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또는 압류 등기 그 이전에 주택의 대항력권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을 마쳐야 최우선 변제권 인정이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이 날짜 이전에는 전입이 있어야 된다. 이 두 사람의 임차권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기한 법원에 신청한 임차권이고 이 임차권은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신 임차인 2명입니다. 102호에 또 101호에 토지 등기부 내용을 보니까요. 근저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는 17년 9월 20일입니다. 우리 주택 임차인의 지인은 건물만에 전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토지 배당에도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볼 때는 건물 등기부 위주로 대항력 여부를 확인합니다. 압류도 있고 압류도 있고 또 압류도 있고 또 임의 경매 있습니다. 또 압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보실 임차인의 순위를 볼 때에는 건물 등기부의 순위를 봐야 되고 가장 빠른 물권자, 근저당권이 있고 소멸 기준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간략한 등기부 내용을 분석해 보니 토지 등기부 2017년 9월 20일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최초의 근저당권자는 다른 자였는데 이 채권을 근저당권 이전 및 기존
채무를 양수받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NPL이라고 하죠. 담보부 부실채권. 이자가 2017년 9월 20일 날 이렇게 채권 금액, 채권 최고액이 되겠죠. 4억 800에 대해서 근저당권 설정을 했고, 이후에 건물은 2018년도 7월 5일 날 근저당권 설정을 했습니다. 건물을 짓기 전 우선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이후에 건물이 완공을 했죠. 소유권 보존을 마쳤습니다. 최초의 등기. 이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보면 기존 토지 저당에 추가 근저당권 설정한 거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18년도 7월 5일이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이고, 이 날짜 기준으로 소액 임차인의 범위를 확인해야 되겠죠. 소액 임차인은 본인이 전입한 날짜를 기준한 게 아닙니다. 최초 담보물권 설정일입니다. 건물에 관한 것이죠. 18년 7월 5일 날 이때의 소액 임차인 범위 보겠습니다. 구간이 2016년 3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 이 구간을 봐야 되는 것이고, 서울 기준 1억 이하의 보증금이라면 3,400만원까지 최우선 배당해 주겠답니다. 이제 우리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1억 이하인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보니까 모두 1억 이하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임차인들은 소멸 기준 관리인 근저당권보다 모두 뒤처지는 전입입니다. 따라서 대항력은 모두 없는 것이고, 배당 순위는 앞서 확인한 바와 같고, 그리고 보증금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1억 이하가 전부 답니다. 대신에 500만원을 전체 받을 권리가 있는 자지만 이자는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했습니다. 원칙적 배당 자체가 되지 않는 사람이죠. 두 번째 보니까 7천만원입니다. 1억 이하 3,400을 확인했습니다. 이자는 3,400을 우선 배당받습니다. 그리고 4천만원입니다. 마찬가지로 3,400을 우선 받습니다. 4천만원, 6,500, 7천, 6,500, 6,500 전부 3,400을 최우선 배당받습니다. 근데 이 최우선 배당 금액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갖는 권리인데 주택가격 2분의 1 범위입니다. 가격이 계속 떨어져서 금액이 낮게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이자의 배당금은 3,400 전체 다 못 받을 수 있겠죠. 따라서 임차인들의 배당 금액은, 물론 압류에 대한 내용은 일단은 변론을 하겠습니다. 배당편에서 상세히 보실 거니까요. 임차인들 간의 권리도 경합이 된다. 그 순위는 대항력을 갖춘 날짜, 그리고 소액 임차인인지 여부, 확정자를 갖춘 여부에 따라서 우선 첫 번째 소액 임차인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개별 권리적 순위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만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은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낮게 낙찰될수록 임차인들의 권리는 3,400이었지만 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도 유의할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 간략히 확인했습니다.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